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정전기입니다. 이맘때면은 악수할 때마다 손끝에서 정전기가 올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 정전기가 반복되면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계 고장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전기의 위험성 또 방지법에 대해서 이화여대 최은정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이 되면요, 옷을 갈아입거나 좀 물건을 만질 때 이렇게 따끔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네. 이걸 정전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정전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겁니까? 네, 예, 정전기는 말 그대로 이 머물러 있는 전기인데요. 마찰 전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정전기 실험 있잖아요. 이 네. 머리카락 책받침에다가 마구 비비는 거요. 이 경우에 이 책받침은 플라스틱 종류라서 전자를 잘 빼앗아서 가기 때문에 주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또 머리카락은 전자를 뺏기게 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찰 전기, 즉 정전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전하끼리는 이렇게 인력이 작용해서 달라붙지만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 서로 밀어내니까 같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머리카락끼리는 서로 밀어내어서 책받침으로 비빈 머리카락이 붕붕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이 망가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생성이 되었다가 한도 이상으로 정전기가 쌓인 상태에서 적절한 유도체에 닿게 되면 순간적으로 불꽃을 튀기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여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다가 겨울에 되면 정전기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나요? 네. 정전기는 습도하고 가장 큰 관련이 있는데요. 이 겨울에 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습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없으면 정전기가 더 많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반대로 이 여름철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철에는 정전기가 별로 쌓이지 않아서 별로 잘 못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차가운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울에 이렇게 차갑고 건조하다 보니까 정전기가 적절하게 방전되지가 못하고 계속 쌓여서 정전기의 발생이 더 많은 거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겨울철에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유난히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땀이 덜 나고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수분 함유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피부가 더 건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전기 발생도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또 땀이 잘 나고 손이 촉촉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정전기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정전기를 느끼는 감도가 대단히 많이 다른데요. 같은 양의 전류나 전압에 자극이 되게 되더라도 느끼는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고요. 노인이 어린이보다 또 더 민감하고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 정전기에 더 민감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한 2500볼트 정도만 데워도 느끼는데 남성은 한 4000볼트 정도는 데워줘야지 정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을 신고 모직 치마 같은 의상을 입게 되면은 정전기가 정말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정전기를 많이 타는 거죠. 네. 체질이라든가 성별에 따라서 정전기를 좀 더 심하게 느끼고 좀 덜 느끼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전기는 어느 정도의 전압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정전기 전압이 높을 때는 거의 뭐 수만 볼트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번개의 그 전압하고 마찬가지라고 번개랑 이게 동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두 개의 이 플라스틱 판을 마찰시켜서 실험을 해보면 발생한 정전기에 의해서 작은 번개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측정 기계를 가지고 정전기 측정 실험을 이제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요. 옷을 겹쳐서 입었을 때 보통 한 1500볼트까지 주로 측정이 되고요.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게 되면은 뭐 거의 한 6,000V 이상은 주로 이제 측정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전압이 220V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정전기의 전압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정전기로 인한 감전 사고는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따끔한 정도라고 생각했던 정전기가 생각보다 전압이 굉장히 높아서 좀 신기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전기가 너무 자주 오를 경우에 인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만나서 반갑다는 표시로 우리가 악수를 하다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손 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뭐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정전기 두려워하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더구나 이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스타킹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울 소재의 치마 등은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치마가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뭐 겨울에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합성섬유는 함수율이 작은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한 상태라고. 그러면 이제 더욱 전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옷을 벗을 때 빠지직하는 이 사운드와 함께 이렇게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특히 정전기를 잘 타고 민감하신 분에게는 지속적으로 가려운 느낌이 난다는 등 이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주는 것뿐 아니라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주유소 같은 곳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왜 우리가 주유소에서는 이제 휘발유를 주유를 이제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휘발의 정의가 액체가 기체로 되어서 날아서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에는 언제든지 이 그 휘발유 유증기가 많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유증기가 많은 주유소라든지 가스가 가득 찬 곳에서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가 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어마무시한 폭발과 화재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셀프 주유도 많이 하시는데요.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셀프 주유 장치를 보면 방전을 위한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터치하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그냥 이제 주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큰 화재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 전에 정전기 방지 패드에 터치하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주유를 할 때도 조심해야겠지만 가끔 뭐 기계나 자동차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기계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 정전기에 취약한 장비 등이 있는 이 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부품 등은 정전기 방전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업장에서는 아예 소매라든지 뭐 양말 등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작업복을 입기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취미가 컴퓨터 조립인데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조립을 할 때는 정전기 쇼크로 이 컴퓨터 부품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손을 방전시켜 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또한 이제 휘발유 등을 운반하는 유조차 등은 이 작은 스파크에도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접지 장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정전기가 쌓이지 않고 땅으로 배출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겨울철에 그리고 이제 좀 몸이 건조하신 분들에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조건들은 사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렇게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테르 같은 이런 합성섬유는 뭐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전자를 잘 빼앗아서 가기 때문에 정전기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소재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게 되면 정전기 발생을 좀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주머니 속에 동전 같은 걸 이제 넣어두게 되면 차 문고리 등을 만지기 전에 미리 동전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 금속과 같은 이 전도체를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전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옷 안쪽에 금속 소재의 옷핀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꽂아둬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정전기가 옷핀을 통해서 미리 방전이 되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악수하기 전에 손끝에다 입김을 호호 불어요. 그러면 이제 습도를 높여주니까 또 이제 이런 방법도 동원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보습크림 등을 잘 발라서
손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정전기 방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기의 상대 습도가 60% 이상이면은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30% 이하의 경우에는 정전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한 40 내지 60%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우리 이제 몸의 이 점막이 마르지 않아서 감기가 잘 안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전기 발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겨울철이다 보니까 핸드크림 같이 좀 촉촉하게 손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네.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최은정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